안녕하세요, 힐링프라 살찐개미입니다. 제가 조소냐를 주력으로 쓰는데 의외로 조소냐를 뭘 골라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소냐가 물감이 이렇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물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소냐는 무엇보다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폐력입니다. 차폐력과 같은 계열의 색상인지, 그리고 이게 본색용인지 섀도우용인지 하이라이트용인지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은 항상 이렇게 많은 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써야 돼요. 사실 국산 물감들도 색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남대문에 있는 알파문고고요. 여기 가면은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색깔 다 구할 수 있어요. 피그먼트나 다른 미디엄 같은 것도 여기 전부 다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제일 싼 것 같아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누가 광고를 주겠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좀 컬러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조소냐 컬러 차트인데 이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정보들이 막 써있고 한데 이게 대부분 색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시리즈 3가 최근에 나온 거라서 시리즈 3는 안 나왔는데 시리즈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물감을 고르냐,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마크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만 원이 있고 반으로 잘려져 있는 원이 있고 안이 이렇게 비어 있는 원이 있는데 이거는 투명도로 얘기합니다. 투명도가 뭐냐면 까맣게 되어 있는 점은 불투명, 반투명, 투명인데 이 불투명 도료들은 말 그대로 차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밑색을 블랙으로 까나 화이트로 까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보는 색이 잘 올라가요. 당연히 그렇겠죠. 불투명이니까. 반면에 이런 투명, 반투명 같은 경우에는 밑색이 만약 서페이서를 블랙으로 했다면 거의 색이 안 올라갑니다.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번 올려야 되고, 그래서 불투명 도료들을 저는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 자, 보면 여기 조소냐에 대한 설명이 있고, 보면 여기 투명, 세미, 그 다음에 불투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색온도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ASTM, 이거는 내광성이라고 하는데 ASTM 보면 1, 여기 2, 1, ASTM 있잖아요. 이 내광성이 뭐냐면 햇빛에 오래 노출됐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색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ASTM2가 가장 좋은 거겠죠. 색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색 재현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ASTM만을 가지고 컬러를 고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전부 다 대부분 ASTM1이에요. 괜찮습니다, 쓰기가. 펄 화이트, 실버, 골드, 리치 골드, 얘네들 이제 메탈릭 계열들은 좀 색이 많이 변하나봐요. 저도 그런 거는 경험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색을 거의 대부분 다 구매를 했고, 솔직히 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조색해서 쓰고 한다고 하는데 조색을 하는 것도 물론 괜찮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서 때마다 없는 것들은 계속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반투명보다는 투명은 거의 쓸 일이 없고 불투명 제품들로 위주로 구매를 하세요. 그게 아마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알파벳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 패밀리 색입니다. 같은 계열, 뉴트럴, 옐로우, 오렌지 같은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브릴리언트 그린은 그린 계열, 패소 그린은 블루 그린 계열이에요. 그리고 틸 그린도 블루 그린. 그러니까 틸 그린이 여기서 펠소 그린보다 조금 밝아 보이는데 이게 불투명이니까 틸 그린을 본색으로 밑에 깔고 섀도우 부분을 펠소 그린으로 명암을 주면 거의 완벽한 빛 재현이 가능하다. 자, 블루 계열을 한번 볼게요. 페인드 그레이, 프루시안 블루 휴, 팔소 블루, 울트라마린 딥, 다 블루 계열입니다. 하이라이트부터 섀도우까지 이렇게 쭉 쓰면 좋은 거예요. 물론 베이스는 이렇게 불투명도 도료를 사용하는 게 좋고, 하이라이트, 섀도우 부분에는 반투명 도료들을 사용하면 표현을 하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명암을 잡을 수가 있죠. 여기 옆에 P65라고 써 있는 거는 얘네 그 화학약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던데, 좀 위험한 화학약품이라서 이게 들어간 거를 표시해줬다고 하는데 입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가끔 이렇게 도색하다 보면 한번 이렇게 입에 좀 빨게 되거든요. 신문 쳐서 이렇게 좀 블렌딩 같은 거 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지금 제가 막 너무 두섭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보실 건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게요. 이 검은색 원이냐, 반원이냐, 아니면 투명 원이냐, 불투명이냐, 반투명이냐, 투명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불투명을 사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너무 다 사시기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 불투명을 먼저 사십시오.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뭐 반투명이나 투명 도료들 한두 개씩 쓰면은 정말 색 정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조선역 컬러 차트는 저희 BOB의 브레인 얼리 어댑터 항상 연구하시는 우리 별단추 형님의 블로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정보가 엄청 많아요. 저도 항상 여기는 살펴보는데 보시면은 아마 모형에 도움되는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놀러오세요 여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어요. 조선약 그리고 차폐력. 여기 써있죠. 불투명은 베이스 컬러용, 반투명은 레이어 작업용으로 사용합니다. 불투명, 반투명 고려해서 물감 구별하세요. 저도 다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게 아마 화질이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 가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조선약 컬러 차트라고 쓰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좀 많이 뒤져봐야 돼요. 다 용량들이 작아서 안 보여요. 저희 BOB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항상 여기서 많이 배우는데 지금 소개해드렸던 별단추님 그리고 워햄이나 미니어처 쪽 도색을 많이 하시는 사암님 거의 월드 클래스입니다. 의뢰도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요. LED에서는 뭐 거의 탑급입니다. 마에스트로님 그리고 컨버지 도색으로 굉장히 요즘 핫하신 폴리벨님 그리고 아크릴 도색 쪽에 저한테는 거의 스승님 같은 존재인 우리 바람님 블로그 한 번씩 들려보세요. 굉장히 정보도 많고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약 물감을 좀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컬러 차트에다가 구매한 것들 좀 표시를 해놓고 구매 안 한 것들은 항상 이렇게 좀 다음에 갔을 때 한두 개씩 삽니다. 저는 이렇게 소분을 해놓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이소에서 양념통 다이소에 가면은 화장품 코너에 없어요. 저기 주방 코너에 가셔서 양념통 찾으시면은 양념통 코너에 있습니다. 이 물약병이. 이거 엄청난 팁입니다. 다이소 가서 헤매지 마세요. 자, 원액 그대로 물약병에다가 짜 넣은 다음에 이 라벨을 쓰실 때 색 이름, 시리즈 넘버, 그 다음에 투명도 정도를 표시해 주시면은 뭐 완벽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분을 해놓는 이유는 그냥 보관상 편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워낙 색이 많다 보니까 저 튜브들을 한 번에 매일 꺼냈다 뺐다를 하기가 좀 귀찮아서 저렇게 소분을 해놓고 씁니다. 그래야 색도 잘 보이고요. 단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조선약 기본 13색을 세트를 구매를 해서 저렇게 소분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미디엄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블렌딩 미디엄을 갖다가 물감 3, 블렌딩 미디어 1, 물 1 이렇게 전부 동일하게 섞어서 놔뒀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불투명 물감들은 괜찮습니다. 물 1, 블렌드 미디엄 1, 물감 3 이 정도 희석해두면은 바이오처럼 약간 물른 느낌을 좀 쓸 수가 있는데 이 투명도가 높은 것들은 그 자체가 원래 조금 굉장히 묽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물이랑 미디엄을 섞어버리면은 완전히 물이 돼가지고 더 안 올라가요, 색이. 근데 그거를 이제 구분을 안 하고 저는 처음에 해서 거의 대부분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원액만 담아놓고 쓰는데 요즘엔 미디엄은 거의 안 쓰거든요, 저는. 만약에 쓰실 분들은 미디엄 쓰셔서 조금 붓자국이나 이런 게 많이 신경이 쓰이시면은 뭐 그렇게 희석을 해 놓으셔도 돼요. 물까지 섞을 필요 없이 그냥 물감 3에 블렌드 미디엄 1 정도 이 정도 섞어 놓으셔도 조금 쓰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짜놓는데 짜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튜브에 남은 물감을 보관할 때 그냥 뚜껑을 닫아버리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정말 굳어버려요. 다 굳진 않아도 막 약간 굳어버리니까 항상 이렇게 안에 공기를 다 뺀 상태에서 보이시죠? 꾹 잡아서 다 뺀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용량도 줄어들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물감도 상태 좋게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닫으시면 안 돼요. 항상 튜브 안에 공기를 다 빼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조선야는 뭐 이 정도면은 됐죠. 네, 뭐 물감 셀렉트 하는 거나 보관하는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나 더 얘기해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이번 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프라로 힐링하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힐링프라이였습니다.